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라이크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용인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분양 물량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분양 일정이 굉장히 밀리고 밀려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그만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시죠.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민간 분양이 되겠습니다.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하고요. 왕산리 325가 되겠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은 22년 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입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같은 경우에는 경기 광주역에서 조금 떨어진 게 태전 고산지구인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서 요만큼 있는 게 힐스테이트 몬테로이입니다. 비규제 지역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한 메리트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용인시 처인구, 예전에 이제 여러 번 알려드렸었던 용인 에버라인이 있는 그런 라인 쪽에서 이제 있는 곳이 용인시 처인구가 되겠죠. 용인시 처인구도 처음 분양했을 당시 분양 가격보다도 주변 시세가 조금 많이 상승이 되기는 했는데 그쪽의 입지도 생각만큼 뛰어나지 않은 부분이 많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번에 나오는 이쪽은 비규제 지역이라는 혜택만을 믿고서 과연 신청을 하는 게 옳을까?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다가 이제 지쳤으니까 다른 데는 더 이상 못하겠다, 여기라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봤었을 때는 미분양이 나오는 것이 아마 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번에 나온 분양가가 과연 합리적인 가격일까? 그리고 향후의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 그래도 그거를 부담하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약간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큰 지도를 보면은 1블럭, 2블럭, 3블럭이 분양을 하는데 중복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자, 왜냐면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세대주 아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넓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 청약으로 이제 당첨이 됐었을 때는 선 당첨만을 먼저 인정을 한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한 단지 내에 세대원이 모두 신청을 했었을 때는 일반 공급에서는 세대원 당첨이 모두 인정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무작정 넣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입지나 뷰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어쨌든 당첨자 발표율이 빠른 게 2블럭이고 그 다음 1블럭이고 마지막이 3블럭인데 그만큼 이 3블럭은 경쟁률이 가장 낮을 것이고 거기에다도 선호도도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쪽에 이제 묘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호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왕산초 이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계획이 있고 외국어 대학교 캠퍼스가 있고 이 아래쪽으로는 이제 용인시 처인구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과연 이 집값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경기 광주역 주변이라든지 태전 고산지구 쪽이라든지 아니면 경강선이 있는 초월읍이라든지 이런 쪽과의 경쟁을 했었을 때 수요가 과연 여기까지 넘어올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봤었을 때는 생각만큼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강선 라인을 따라서 그리고 태전 고산지구 이러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쪽의 입지라면 좀 이야기가 다르긴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좀 아쉽다라는 부분, 사실상 이쪽은 이제 자차라든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는 이동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지수가 많기 때문에 여기 단지 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구축이 되기는 할 테지만 굉장히 많이 부족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라고 듭니다. 그리고 이쪽 이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2판교, 3판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쪽 서현, 순회 이쪽에 있는 재건축 자체가 이제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비 사업 자체가 완화가 돼서 어떠한 재건축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공급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은 특히나 이쪽에 있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경기 광주시인지 처인구인지 약간 위치적으로 애매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분양이 점점점 미뤄졌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다가 이게 미뤄지는 것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결과적으로 분양가가 높게 책정이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주택시장 자체가 지금 주춤한 상황에서 어떠한 영향으로 이어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이제 뭐 경안천이라든지 주변 공원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리고 가까운 곳에 태전 고산지구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 있기는 하고, 그리고 나중에 수소 경기 광주역 연장이라든지 그리고 위례 신사선이 이제 삼동역까지 연장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위례 신사선 자체도 아직 개통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위례 신도시가 거의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근데 거기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호재를 직접적으로 영향받기에도 굉장히 먼 거리라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태전지구 보면은 힐스테이트 태전 5지구 이쪽이 이제 중심 상권이 연결되어 있고 학원가가 가까운 곳에 있죠. 34평형 7억 6천만원, 호가는 7억 8천에서 9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포 더샵 센트럴포레 같은 경우에는 34평형 5억 1396만원, 평당가 1512만원, 호가는 7억 2천에서 7억 8천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오포자의 오브제는 이제 34평형 5억 100만원, 평당가 1474만원인데 여기보다 입지가 떨어지는데 힐스테이트 몬테로이가 33평형 5억 440만원, 평당가 1529만원에 이제 옵션 비용이 포함이 되는데, 이거는 최고가 기준이고 조금 낮은 금액도 있습니다. 근데 옵션 비용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었을 때 입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입지가 좋은 것들보다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됐다라는 게 어떠한 자신감인지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미분양이 나온다라는 것만으로도 어쨌든 시행사에 부담이 되는 게 말이죠. 그래서 대출은 비규제 지역이라 70% 나오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뭐 DTI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DSR 규제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야 한다. 기존 같았으면은 조정 대상 지역 내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DSR 적용이 됐는데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변 신축 6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4억 2천 정도로 봤는데 주변 신축에 대한 KB 시세 자체가 더 낮게 책정이 된다면 이러한 대출 부분도 낮게 책정이 되겠죠. 취득세 555만원, 1억 87만원에서 옵션비 포함하면 1억 4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옵션비를 되게 그냥 필요한 발코니랑 시스템 에어컨만 했는데 거의 460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는 점을 보면은 옵션 비용이 너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출은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절이 많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넣었더니 당첨이 됐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미래가치 있나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기 전에 순차적인 설명들을 보시면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 장점과 단점 예상해볼 수 있는 커트라인 보겠습니다. 경강선, 경기광주역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리가 상당하다. 그리고 수서광주 복선 전철이라든지 용인시 처인구의 용인 에버라인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멀다. 그리고 위례 신사선 연장이 있지만 위례 신사선조차도 아직 많이 남았다. 그리고 도보권으로 가능한 학군이 있기는 하나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가 좀 부족한 건 현실적인 부분이고, 판교 분당의 인프라를 이용하긴 하겠지만 판교 분당 부분에 나중에 공급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생긴다면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다. 뭐 고연봉의 일자리인 분들이 과연 여기까지 와서 거주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겠지만, 만약에 처음 입주 시점에 공급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초기에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 비규제 지역에 대한 이점이 굉장히 크죠. 양도세 2년 보유 후 매도를 하더라도 1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12억 이하에 대해서. 그리고 양도세 중과 배제에 대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든지, 어쨌든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취득세도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1에서 3%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주택을 이번에 비규제 지역으로 취득을 하시고 나중에 조정 지역을 취득한다고 하면은 8%가 되니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대출도 70%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DSR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한다. 단점으로는 편의시설 및 인프라가 이게 저는 가장 크다고 봅니다. 거기에다 이제 자녀에 대해서는 학원과 이러한 부분들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 5년간 청약 1순위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재당첨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에 당첨되고 재당첨 제한이 없는 것도 있지만 재당첨 제한을 받고 있는 분들도 이번에 비규제 지역 청약하는 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리고 경기 광주역 핵심 판교와의 교통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단지에 따른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좀 열악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분양가 및 옵션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저는 좀 가장 큰 단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여러분들의 수요가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말이죠. 청약 가점표 보겠습니다. 84점 만점 기준 부양가족 통장가입 기간 무주택 기간을 합산을
소환을 합니다. 5포자의 5부제 84 기준 34점 64점 해당 마감 무주택 8년 통장 9년 이상이면 당첨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는 물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달도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세계 단지 끝까지 간다면 말이죠. 그래서 저가점자이신 분들, 특히나 용인시 거주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회가 조금 많이 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같은 경우에는 15일, 14일, 16일 모두 다릅니다. 가장 좋은 단지 윗지인 2단지가 2블럭이 14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일 1블럭, 그리고 3블럭이 16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 하나,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는 세대주이신 분 하나에다가 세대원이신 분들 신청이 가능한데, 세대원들 중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신 분이면서 통장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당첨이 됐었을 때는 특별 공급을 우선한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지 되고, 일반 공급에서 2개가 당첨이 됐었을 때는 2개 모두 당첨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 복합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무작정 인정이 된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공급량입니다. 1블럭 1043세대 지하 4층 지상 29층 11개동입니다. 특별 공급 500, 일반 공급 543, 그리고 59부터 185까지 있고요. 가장 많은 물량 84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2블럭 1318세대 더 많습니다. 자, 특별 공급 621, 일반 공급 697, 59에서 159까지 있고요. 여기도 84 타입이 가장 많습니다. 2개 단지만 해도 거의 2400세대에 가깝습니다. 3블럭 1370세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3, 4천 세대에 육박하는 공급 물량이고, 지하 4층 지상 29층 13개 동, 특별 공급 662, 일반 공급 708, 그 중에서 59부터 143까지 있고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추첨제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근데 심지어 8호제곱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가 추첨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공급은 비규제 지역이죠. 비청약과열 지역, 비투기과열 지구입니다. 세대원이면 신청 가능하고요. 통장 1년 이상의 예치금 충족하시면 됩니다. 자, 용인시 거주자를 우선을 하고요.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60%가 적용이 되고요. 8호 초과는 100%가 됩니다. 자,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 구성원, 25%는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자이고,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입니다. 자, 요거의 기준은 당첨일 기준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양도세율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매할 생각으로 그냥 들어간다 얼토당토 않는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 사이 60%, 2년 이상 지나야 기본세율 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주택 팔 때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다른 주택 팔 때도 양도세 중과될 수 있는 부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있고요. 생애 최초 세대원 조건, 그리고 소득 기준 들어가고요. 노부모 부양은 세대주가 돼야 됩니다. 통장 1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 3년 이상 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는 여러분들 혼인 상태이거나 미혼의 자녀 필요하고 소득세 납부 5개년에 근로자이거나 사업자이셔야 됩니다. 최근 1년 내에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요거 소득 기준 있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생애 최초 1인 가구 중에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 있죠. 자, 생애 최초 소득 요건 보지 않는 1인 가구 전용 60제곱 이하인 거 신청 가능합니다. 세대원 조건에 통장 1년 이상의 예치금. 하지만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한다는 부분, 그리고 신혼부부도 여러분들 자녀 없고 소득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부분들도 자산 충족하시면은 30%에 해당하는 물량의 추첨제 물량이 있다는 점, 그리고 특별공급 자체도 물량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혼특공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거의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소득 기준표입니다. 자, 50% 들어가고 20% 일반 공급으로 나누고 초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추첨제 들어가는데, 여기서 떨어지신 분, 여기서 떨어지신 분 모두 아래 단계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는 1인 가구도 어쨌든 5구 타입 이런 부분들 물량이 있었으니까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득 기준표에 따라서 떨어진 분들 아래로 포함이 돼서 추첨이 되는 만큼 추첨제만 노리는 분들에게는 기회가 조금 낮을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여기 보이는 표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분양 물량 알려드렸습니다. 분명히 처음 공고가 나오고 했었을 때도 여기 이제 넣어도 될까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거 같으세요?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많이 분양이 밀리다 보니까 그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입니다. 이번에 제가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면서 분명히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종합적으로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라이크 부동산에서는 유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영자 버튼 누르고 라이크 부동산 치신 다음에 유료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